자, 그 다음 사례, 통합적 관점으로 기후변화를 살펴본다면, 통합적 관점에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기후변화가 뭐지? 기후가 변화한다. 어디에 기후가 변해? 우리 지구상의 기후가 변화한다.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데? 기온이 올라가죠. 왜 그럴까? 자, 그 얘기 잠깐만 먼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화석연료를 주로 해서 이루어졌었거든요. 화석연료라 그러면 석유, 석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요. 이것이 지구상에 이제 온실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태양에서 들어온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온실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워졌어요. 기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빙하가 녹아요. 극지방에 있던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바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구나.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합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는 왜 나타나는지, 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탐구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투발루라는 국가입니다. 기후변화로 국토가 침수되었대. 기후변화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투발루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남태평양에 있어갖고 조그만 섬이래요. 근데 이제 조그만 섬나라인데 이게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집이 이제 우와, 물이 이렇게 잠겼어. 어떻게 살아? 자,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 투발루 등의 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파리협정, 1915년에 맺은 파리협정과 같은 다양한 협약을 맺었지만 남태평양 섬나라의 정상들은 선진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 자,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른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선진국들이 남태평양 섬나라의 피해를 책임져야 할까요? 이런 어떤 문제를 뽑아놨네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또 나중에는 종합하는 그런 과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시간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의 원인. 자, 1880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13도에서 머물다가 쭉 올라가서 14도까지 올라갔네요. 1도밖에 안 올라갔네. 1도밖에 안 올라가면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거 아닌가? 글쎄요. 근데 이게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녹고 그런 거겠죠.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의 변화. 이쪽에는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것과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거겠죠. 과거 지구에는 빙기와 간빙기로 교대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었고 변화 속도도 매우 느렸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였다. 이는 산업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적 관점에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산업화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 자, 지구가 이렇게 쭉 있고요. 알프스 산맥이 빙하가 후퇴된다. 북극해가 해빙의 면적과 두께가 감소한다. 그린란드에서는 남부 대륙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 주로 이제 빙하가 녹는 걸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지역의 변화.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이상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며 빙하의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같은 재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섬나라나 해안 저지대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여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이 빙하가 녹고 있다. 라는 어떤 지역적 분석,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적 노력. 교토 의정서가 1997년에 있었대요. 교토는 일본이죠. 일본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모여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한다. 그랬네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차별하여 부여하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다음에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였고 캐나다가 탈퇴하였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기간 연장에 불참하였다. 그건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랬다가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대상 국가는 195개국 협약 당사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목표와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도씨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1도 내지 1.5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2도씨는 되지 말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온실가스를 더 오랜 기간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을 지원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산업화가 일어났고 더 많은 그 화석연료를 썼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막는 데 동참한다. 근데 뭐 그렇다고 선진국만 책임을 다지는 건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된다.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네요.
유럽과 몰디브 등은 감축 목표로 2도씨를,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은 1.5도씨를 주장한다. 국제적인 구속력 없이 개발 국가의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그렇군요. 자, 이건 어떤 제도적인 측면, 그죠? 협정을 맺는다, 국가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 살펴보는 거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의 책임. 자, 이 아저씨인가 봐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굉장히 튼튼하게 보인다. 그지? 자,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보통 선진국이지만 정작 이에 따른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요, 투발루 공화국의 전 총리인 이엘레미아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2009년 세계도시 물 포럼에 참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다. 그러니까 투발루 공화국은 어떤 나라라고? 지금 여기가 투발루 공화국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국토가 침수되었대. 그럼 얘네들이 산업화를 해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겨서 해수면이 올라간 거야? 아니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야. 근데 피해는 보고 있어. 그럼 투발루 공화국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그죠? 그럼 가해자는 누구야? 자, 이 투발루 공화국 아저씨 얘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받은 국가에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며, 우리가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서구 선진국은 이렇게 산업화를 했어요. 먼저 산업화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지구는 이렇게 기후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 피해를 갖다가 투발루 공화국 같은 데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행위로 이익을 본 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이제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럼 그 책임을 선진국이 지는 것이 맞다. 그럴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럼 도대체 선진국은 그럼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어떤 기후변화라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저 앞에서처럼 토론 게시판에다가 글을 한번 써봅시다. 투발루 공화국의 총리가 얘기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통합적 관점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었습니다. 2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조사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요것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신문기사 한번 또 찾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거 정말 내가 관심 가는 거다 하는 거 있으면은 스크랩을 해서 그 분석을 한번 해서 신문기사 분석 양식에다가 양식에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